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청와대 대통령도 유병헌 끝까지 잡아라. 유병헌에 대해서 굉장히 막 하지 않습니까? 유병헌도 사실 이번 세월호에 하나의 또 축 책임 있는 책임자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어떤 유병헌 잡아라 뭐 이렇게 막 국회에서요. 굉장히 검찰이나 영찰에 요구하는. 글쎄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국회에서 이제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근데 국회의원이 거기서 또 잡아 나서는 것도. 아니, 대변인이든 뭐든. 아니,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이 했을 텐데. 그렇게 사법의 기억이 안 영역이 나요. 있기 때문에 사법의 사람들 국회에서 자꾸 잡으면 또 국회의원들 욕먹습니다. 이럴 때 얼굴 내미냐고. 아, 근데 다른 때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쪽 구원파 쪽이라 그러나요? 네, 이쪽에서 그 정치인 한 사람씩 이름 나올 때마다 너무 타격이 크니까, 예? 여러 사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K씨, 뭐, 예? L씨 막 나왔는데, 그 사람들 나올 때마다 이게 타격이 크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는 건지, 국회의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어요? 현상금 검찰에서 5억 걸었고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뜻이 듭니다. 전 언론에서도 유병헌 일파에 대해서 막 전부 막 방송하고 난리치는데 유독 입법부만 뭔가 좀 글쎄요.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아니, 네. 전 뭐 국회를 뭐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네. 없습니다만은. 국회에서 대변인들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계속 그것만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근데 보는 얘기한 게 거고요. 별로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그죠. 근데 저는요, 지금 유병헌 일가를 잡기 위해서 정말 거의 모든 국가기관에서 적어도 수사력을 가지고 모든 국가기관은 다 나서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잡아라, 왜 안 잡냐,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결코 이 수사의 진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을 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 차례 강경한 어조로까지 이야기했다면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나 다 심각성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정치인들이 거기에다가 뭐 유병헌 잡아야지라는 그 너무 어찌 보면은 별로 의미 없는 당위적인 얘기 한마디 더 보태면 자칫 그냥 정말 저 사람 대정부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스포트라이트 한번 네? 받겠다고 저러나라는 괜한 오해나 사회 부문에서 뭐 대정부 받을 수도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있잖아요. 대정부 질문에. 대정부 사실 질문이 개별적으로 또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해야지 왜 안 잡느냐라는 왜 못 잡느냐. 추궁식의 네. 그런 것으로는 오히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도 많이 하는데요. 그렇기도 아니,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번 왜 이런 제대로 이 된 부분에 질문을 대해서는 해야 예를 들어서 잘 안 하는 건지. 한국 사회가 전 정말 걱정인 게 정말 선진국은 중심이 잡힌 사회입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참 무게가 나간다는 건요, 한쪽 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벼우면은 금방 날아갑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너무 가벼운 사회가 돼 있어요. 유병헌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은 총동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어느 신문을 보니까는 무슨 검찰 주재하는 회의에 군인이 나온다. 어떻게 민간 수사에 군인이 왜 나옵니까, 거기에? 그것도 지금 정상이 아닌 네, 겁니다.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법의 위배다 아니다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법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잡기 위해서.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누가 한마디 하면 싹 쏠리고 그러다가 언제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세월호처럼. 정말 세월호처럼 평형수가 부족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 현재 흐름을 보면은 우리는 평형수가 부족한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 말 그대로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이지 행정부의 수반이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경우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무슨 왕조 시대의 왕의 무게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 대통령이 뭔가 나서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서는 것은 그다지 성에 차지 않아 하고 저는 좀 그런 어떤 너무 위에만 쳐다보고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책임자에게 그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항상 비판하는 윗사람만 쳐다보고 있고 나머지 밑에 사람들은 복지부동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다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비판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문제가 생겼을 때 윗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 약간의 이율배반적인 행동
적어도 이제 우리 사회가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전문가가 있고 그 전문가가 하는 말에 신뢰를 되려면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 그러니까 장관제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관한테 힘을 왜 이 사람을 있다. 잡지 않느냐라는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해야 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 정치인과 행정부 수반들의 제가 이 임무가 말씀을 아닌가 드릴게요.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썰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전 세계의 어느 나라 언론이 한 대형 사건, 물론 세월은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몇 개월 동안 톱뉴스를 이렇게 한 나라 언론 없습니다. 없죠. 9.11 테러 사건,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보다 훨씬 큰 사건입니다. 전쟁입니다.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했죠. 9.11 아시죠? 네, 일주일 했습니다. 9.11 테러 사건 났을 때 오히려 대한민국 언론이 더 화들짝 떨고 호들갑 떨었습니다. 언론도 반성해야 됩니다. 네, 한국 사회 전체가 무게를 잡아야 됩니다. 선진국, 정말 덩치 큰 사람은 무게 있게 나가는 겁니다. GDP 정도면 전 세계 15위 국가입니다. 무게 있게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자, 유병헌을 잡았습니다. 지금 유병헌을, 그러니까 잡았습니다. 아니라 잡았다고 칩시다. 네. 자, 5억 원을 걸었습니다. 거의 지금 로또예요, 유병헌. 그죠? 네. 지금 모든 조폭들이 여기다 집중돼 있다고요? 네. 이거 제가 호남 출신인데, 네. 제 친구가 뭐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한참 순천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또 해남 일대에 있다고 하니까, 네. 막 그쪽에 있는 주먹개나 쓴 사람들이 전부 해남과 순천 산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아, 전부 다 해남 순천에 잡으러 산속에. 전례가 없죠. 5억이라는 현상을 걸었던 것 자체가. 예, 이것도 굉장히 참, 이분이라고, 하여튼 이 사람. 네. 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병헌, 이 사람 잡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검찰, 경찰, 군까지 동원돼서 이렇게 해놓고 5억 그렇죠. 걸고. 심지어 이제 민간인의 힘까지 이제 이 5억이라는 현상금으로 빌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 현상금이 무슨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하한선이 뭐 상한선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사회적으로 그 사회에서 어떤 정말 핵심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걸맞을 정도의 액수고 뭐 이제 이런 여러 등등을 고려하겠지만 사실은 이 5억이라는 현상금이 처음부터 딱 5억은 아니었었을 네. 겁니다. 그만큼 올라갔죠, 계속. 사회적으로 네. 이 사람에 대한 체포가 국민들의 가장 큰 주된 관심사고 또 이 사람으로 인한 전체 이 세월호의 참사의 그 핵심의 인물을 꼭 잡아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금액이라고는 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할 때마다 올라갔어요. 5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말 야 우리나라에서 현상금 5억짜리가 과연 그동안 있었는지 옛날 신창원 잡으실 때 5천만 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분 잡는다고 하더라도요. 기껏해야 횡령하고 뭡니까? 배임이죠. 예, 배임이거나 살인죄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살인 교사나 이런 부분 본인이 직접 살인한 것은 나타나지 않는 살인 것 교사도 같습니다. 됩니까? 근데 살인하라고 하는 뭔가 것도 이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인을 했다라는 다른 뭐 범행에 있지 않고는 지금 이 세월호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살인 교사도 안 되죠. 이것을 살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없지요.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워낙 횡령이나 배임 액수가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뭐 수천억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에 비해서는 오히려 그로 인한 사회 전체에 끼친 여파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법정의 형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 핵심 인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직은 오리무중이지요. 밀항할 확률은 몇 프로 보고 싶습니까? 예전에 한때 밀항했다 또는 밀항을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분분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어찌 보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까지도 안 잡히면 이미 한 게 아닌가라는 이미 한 게 아닌가. 있는 어떻습니까? 오 이야기 나왔는데 네. 난 이것도 솔직히 우리 검찰의 퍼플리즘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퍼플리즘이죠. 뭐 이것도 사실 우리가 초창기에 이 프로그램 진행되기 시작할 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제 벗어나고 밀항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월의 발목 잡혀서 더 이상 꿈을 거기에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잊지 말되 세월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네. 오늘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철저한 수사를 이루고 그 수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또한 그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은 이 부분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지 않는 태도를 저는 정말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